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민주노총이 만약에 조직을 한다면 우리 기업 망한다.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기업에게 이런 불안감을 줘서는 결국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가 아무래도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게 주는 과도한 불안감 또 이로 인한 불신감 이런 걸 앞으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민주노총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제 네. 노동운동을 했었던 노동운동가 한 사람이 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기업가 분들에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도리어 이제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노동 3권의 확장과 이러한 것이 노동자들만의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이로 협약 비준만 보더라도요. 사실상 이 아이로 협약의 비준과 국제노동기구에 있는 기본 비준과 무역거래, 이른바 무역협정을 연동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ILO에서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가 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국가 신용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노조의 힘이 강하다는 현대자동차, 이미 기술력, 완성도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대단히 이제는 그 아주 국제 경쟁력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탔던 차가 제네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안전성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이 국제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뭐 이런 그 뉴스도 좀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노동조합과 긴밀한 파트너십들이 형성이 됐을 때는 기업의 경쟁력이 이것이 핵심이 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것이 일정하게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러한 긴장과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치러가면서 그 이른바 얻어지는 기업에 있어서의 파트너십들, 형성되는 파트너십들은 도리어 사업장의 세계적인 어쨌든 그런 경쟁력을 갖는 선도기업 같은 것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밑바탕이 전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민주노총 차원, 내지는 항노총 차원에서는 사실상 한국 사회와 이런 것에 있어서 사회적 신뢰를라고 하는 그 자산을 주는 노력이 함께 결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민주노총에게 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합리적 방향으로 변화하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도 당연히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신뢰 정진을 위해서 노력을 그렇죠. 함께 할 거다.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노동 3권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특히 이제 그런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는 저희가 무슨 뭐 산유국가도 아니고 수출과 이 대외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 있을 때 그 대외 무역이 갖고 있는 국가적 신용도 그다음에 국제적 경쟁력 바로 이런 것들의 기본 밑바탕은 기업 단위에서의 이른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파트너십들이 얼마큼 성장하느냐. 두 번째는 총연맹 단위에 있어서 사회적 신뢰도 얼마나 갖추면서 이것이 영향력들을 주느냐. 이게 아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ESG라는 환경과 뭐 사회적 책무, 거버넌스 이것을 잘하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그렇죠. 높게 그것에 대한 또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대화의 상대로 아마 여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기업들이 잘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서는 기업과 대화도 하고 교섭도 하고 타협도 하고 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그 파트너십 또 뭐 맺어서 함께 노력할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면 아마 이제 그런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내부 과제와 관련해서 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이제 정파라는 게 있죠. 저는 정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조직이 크다 보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건전한 건강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파 간의 갈등이 지나치면 조직이 통일된 어떤 뭐 행동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지도부의 지휘력을 리더십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그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별노동조합, 예. 총연합단체 네. 그 조직으로서의 어쨌든 100만이라는 이 조직에서 네. 다양하기 얼마나 많이 다양하겠습니까 사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네. 또 이것을 차이를 좁혀가기 위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내는 거 이게 조직 문화에서는 대단히 절실하고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정파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 이제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이제 이 대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온라인 그때 당시 비대면이니까요. 사실 언택트 조건에서 일정한 기간 열흘 정도 가량의 기간 동안 각각의 다양한 토론의 장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와 의견이 반대된다라고 한 일정한 진영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입장이 정해졌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대의원들도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 그러한 어쨌든 토론이 뭐 필요하냐. 그래서 아예 그런 장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일방적이게 되고 서로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이른바 세대결 양상 비슷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사실상 이제 가져오게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부정적 요소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차이를 인정한 조직 내에 있어서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켜내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전체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것. 특히나 요즘 같은 때 보면 아마 그 다들 뭐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온라인에 또한 단점일 수도 뭐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은 뭐냐면 정말 총의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의 이 디지털 기술로서는 뭐 100만 명도 총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토론과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그리고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거 이게 정말 민주노총에 매우 중요한 거고 그것이 이견은 있더라도 세대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는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모아졌을 땐 이것이 이제 지도 집행력의 결단 그리고 실천 이것들이 결부돼서 지도력이 좀 당연히 성장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양대 노총의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양대 노총을 합하더라도 조직률이 이제 11% 넘는 수준인데 사실은 뭐 조직률 자체가 높지 않고 그것도 힘이 분산되어 있고 최근에 또 경영자 단체의 경우에는 완전한 조직의 통합은 아니더라도 서로 의견을 뭐 통일하고 공동 보조를 맞추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대 노총도 장기적인 목표로는 통합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뭐 힘을 키우는데 역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대 노총이 최근에 이 보도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입장과 목소리로 이렇게 뭔가를 발표할 때가 대단히 이제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대 노총이 조직적으로 통합한다는 매우 유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노동조합 조직에 있어서의 총연합단체의 통합은 사실상 그것만으로 뭐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총연합단체는 또 지향한 그 방향, 표방하는 또 그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좀 차이는 또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또 그 차이를 서로가 인정하는 것,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뭐냐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뭐 경쟁도 하고 대립도 하고 또 연대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 오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양대 노총의 역사를 좀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그냥
먼저 뭐 추상적인 통합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양대 노총이 지금의 이 정말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공동 행보를 하고 또 한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하자라고 결정한 것들을 공동 실천해 내느냐. 그리고 그것의 방향은 당연히 정말 그 한국 사회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그 노동자들 민중을 위해서 더 함께 노력하는 것 이렇게 되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라면 말씀하셨던 그러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토론되고 모색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고 뭐 추구하는 가치와 운동의 네. 방향이 말은 접점이 생긴다면 그쵸. 장기적으로는 뭐 통합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지금은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고 경쟁, 때로는 경쟁, 때로는 연대, 네. 공동 보조,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옳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래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의 와중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걸 이제 가속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사실은 우리 노동시장에 근로자의 직업 안정에 일자리 체계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저는 뭐 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사실상 이 뭐 기업 노조 이제 이것이 확장되면 한국의 노사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노사 관계에서의 정말 이 새로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닥쳐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변화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이른바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들이 변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생활물류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택배 산업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거기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산업의 형태의 변화 내지는 그 중심들이 이번에 저희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별로 이렇게 막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이 물류 이 망이거든요. 그것을 또 이렇게 확대시켜오고 성장시켜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 변화에 적응하고 또 그것을 또 잘 캐치한 기업가의 도전, 투자, 뭐 혁신 이런 게 있었을 거고 또 그 속에서는 함께 노동자의 땀이 또 같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뭐 이 물류업체들의 생각나는 단어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뭐 당일 배송,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류 산업, 택배의 또 다른 측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과로사, 장시간 노동, 산재, 무권리,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막 한참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있어서 이른바 바로 그렇게 혁신과 새로운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바로 그 속에 함께 땀 흘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포함한 그러한 그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고민 이것이 첫 번째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된 사회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뭐 AI, 빅데이터, 로봇 이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 일자리를 채울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감에서 보다도 지금은 도리어 노조가 시민권, 작업의 민주화에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역할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돼서 뉴노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뉴노멀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뉴노멀의 그러한 시스템들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안에 주체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노동운동의 방향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을 거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술 혁신과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만들어지는 이러한 그 기술 대기업들의 영향력들을
바로 노동권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컨트롤할 거냐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불평등,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바로 일자리는 저임금 노동자, 이제는 전문적인 것이 아닌 일자리든 로봇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소득이 더 줄어드는, 그리고 또 전문적 역량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은 소득이 또 훨씬 더 많아지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극단적으로 나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이 번영, 경제적 번영 어떻게 잘 나눌 거냐라고 하는 거에 또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것. 예. 마지막으로 여성 포럼 이번에 겨울호에 네. 우리 그 성신여대의 권호성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신 글에서 예. 나왔던 그 글을 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술 혁신, 그리고 그런 기술 대기업들이 어떻게 노동을 함께 사고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불평등 양극화를 어떻게 이것을 참 정말 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잘 나누게 할 거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과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갖고 있는 목적,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적인 삶 아니냐. 그 인간적인 삶의 그 목적을 어떻게 제대로 실현하게 할 거냐라고 해서 우리 권호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있어요. 뭐냐면 혁신, 산업혁신의 옹호자들이 왜 편리함과 혁신이 있는데 노동자들은 왜 이 미래를 두려워하냐, 왜 미래를 붙잡지 않냐, 그래 왜 자꾸 시대에 뒤처지려고 하는가라고 많이 질문들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과 편리함 속에 어떠한 비전이 있는가라고 다시 되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혁신이 역사 속에서 인류가 분투하며 쟁취하고자 했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열망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비전, 바로 이것이 그 담을 수 있는 비전이 아니라면 이거는 착취의 다른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참 이 말에 저는 공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또 우리 노동조합 운동, 노동운동이 어떻게 분투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거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아주 글 예, 제가 정말 그 보내주신 자료였는데 지금 사실 변화를 이끌어가는, 말하면 이제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쪽에서 그 질문을 꼭 머리에 두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대가 추구하는 혁신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그렇죠. 가져다 줄 것인가. 그 고민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착취의 다른 말이 예. 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공감했어요. 결국은 혁신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 좋은 말씀을 잘 찾아주셨네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이 말씀도 좋지만 그 노동운동은 투쟁의 바퀴와 대화 교섭의 바퀴, 그렇죠. 두 가지가 이제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하셨죠. 난 그게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사용자가 노동 3권을 존중하고 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그 바탕으로 이제 서로 신뢰하고 또 노사의 상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근로자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또 기업이 발전하고 국민 경제가 고르게 발전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 길에 노동운동이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그러한 아마 이제 노동운동, 또 변화되는 노동운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